한반도 남쪽 끝 조용한 도시 경주.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세계의 시간대를 움직이는 문명의 기준점이 잠들어 있습니다. 1973년 땅이 갈라지며 세상에 나온 한 자루의 황금 보검. 그 검은 신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유럽에서 출발해 대륙을 건너온 금빛 이야기. 고분의 유물들은 말해줍니다. 신라는 외딴 왕국이 아닌 유라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지였다고. 그 유물은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할 기준으로 삼는 고고학의 시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리, 페르시아의 세공, 몽골의 유전자. 모든 길은 신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지 유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자존, 그리고 잊힌 제국의 정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지금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람은 늘 이야기를 싣고 다닙니다. 경주의 옛 무덤들을 지날 때면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오래된 숨결이 들리는 듯하지요. 그 중에서도 계림로 14호분. 1973년 그곳의 땅이 갈라졌을 때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비밀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황금으로 빚어진 단검 한 자루. 신라 황금보검. 보검을 처음 본 고고학자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이국적이잖아. 붉은 보석, 섬세한 소용돌이 무늬, 그리고 보기 드문 누금 세공. 이 검은 신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곳,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만들어져 신라까지 온 것이 분명했죠. 그렇다면 누가, 왜 그 검을 신라까지 가져온 걸까요? 황금보검은 무덤 주인의 허리에 차여 있었습니다. 귀고리, 유리구슬, 로만 글라스.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고 무덤은 작았지만 무언가 말 못할 권위를 느끼게 했지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는 신라인이었을까? 아니면 저 먼 대륙에서 온 이방인이었을까? 검에 감입된 붉은 보석은 홍만호가 아닌 동유럽산 성유석 로돌라이트. 벽화와 유물을 따라가 보니 흑해 연안, 트라키아, 몽골 초원, 그리고 신라. 그 모든 길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집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이 만남을 DNA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뼈. 그 안에 숨어있던 유전자는 몽골 서부, 북방 유목민족의 피와 거의 일치했죠. 그 피는 말 위에서 흙먼지를 삼켰고 강을 건너 대륙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신라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금관, 금귀고리, 금보검. 신라는 금을 많이 남겼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기술이었습니다. 작은 금구슬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누금 기법. 이건 도면도 설명서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술. 즉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대륙에서 신라로. 신라는 작고 조용한 나라였다고 배웠습니다. 그저 한반도의 남쪽 구석에 있던 나라. 하지만 이 보검 하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외진 땅에 갇힌 적이 없었다. 우리는 대륙과 연결된 커다란 길 위에 있었다. 그 길 위에 신라의 뿌리, 우리의 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말을 타고 왔고 황금의 검을 허리에 찼으며 이 땅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150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이 남긴 건 금도 유리도 아닌 하늘을 닮은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된 무덤 앞에 서면 우리는 가끔 묻힌 것이 무엇인지 보다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없이 떠났지만 흙 속에 남긴 것은 칼이 아닌 기억, 금이 아닌 정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너무 작고 너무 닫혀 있었는지도요. 신라는 그저 한반도의 왕국이 아니라 유라시아 문명의 변방이자 중심, 동방의 빛을 품은 제국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흘러왔고 우리는 흘러온 자취를 따라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금빛 유산은 박물관 유리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 속에도, 당신의 이야기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윗대의 이름 모를 조상들, 그리고 더 멀리 대륙을 건넌 말 위의 전사들까지 그 모두가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배달결에 잊혀진 민족의 기억을 꺼냅니다. 우리 안의 자긍심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것은 역사이자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황금관,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진 천마도, 그리고 유리구슬 하나까지 고요한 흙 속에서 1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이 유물들은 단지 옛 신라의 물건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이 신라의 유물을 들여다보며 자기 나라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세계학자들은 신라의 땅에서 나온 유물을 그들의 고대사 연구의 기준점으로 삼는 걸까요? 1973년 경주 황남대총의 남쪽 봉군에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신라의 금관. 발굴 당시 이를 접한 학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정교한 금세공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금관은 단순히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태와 세공 방식이 유라시아 스텝 지역,
특히 스키타이와 흉노계 유물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고고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고고학자 발렌틴 라소비는 신라 금관은 스키타이 계통의 황금 문화와 닮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금관의 가지 모양 장식은 알타이 지역 유물에서 보이는 생명의 나무 상징과 유사하고 내부 금속판에는 매우 얇은 금박이 사용되어 당대 금속 가공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남대총에서는 금관 외에도 유리구슬, 호박장 신구, 동남아시아산 청동 거울, 한나라계 동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신라가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 동서 문명을 잇는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는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5세기 전반 신라 왕족, 특히 내물왕계와 관련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의 형식과 부장품 조합이 너무도 체계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무덤에서 정밀하게 층위가 구분되고 연대 추정이 가능한 목관이나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 유물들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라 유물의 연대가 불확실할 때 신라 황남대총의 유물과 비교하라. 왜냐하면 신라 유물은 그 자체로 고고학의 기준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시간 속에 문명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오늘날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유물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유물이 나와도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선 역사적 가치가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라의 고분, 특히 경주의 돌무지던널 무덤은 이 어려운 연대 측정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들은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마치 시간을 봉인해 놓은 듯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무덤은 기본적으로 목과 간에 관을 두고 그 위에 돌무지를 쌓은 뒤 흙으로 덮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지와 흙이 축조된 방식, 층의 두께, 퇴적 순서가 너무나 정밀하게 구분됩니다. 이는 건축 당시의 순서를 그대로 남겨두는 타임캡슐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층위 분석은 일본, 중국, 러시아 학자들조차 감탄한 수준으로 고고학자들에게는 유물의 상대연대 즉 어떤 유물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판단하는 데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무덤들 안에서 함께 출토된 토기, 목관, 화살촉, 유리구슬 등이 모두 그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물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남대총에서 나온 토기 중 일부는 당시 가야 지역 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신라와 가야 간의 문화 교류 시기를 밝히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신라의 유물이 연대 기준이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층위, 함께 출토된 유물 조합, 탄소연대 측정 결과까지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신라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을 때 학자들은 신라 황금 유물과 비교합니다. 이 말장식이 경주 천마총의 것과 같다면 시기는 최소한 5세기 초는 되겠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신라 유물은 세계 유물들의 연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고고학자 조나단 베일리는 신라 고분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가장 정교한 연대 측정 기준 중 하나다 라고 2016 동아시아 고고학 심포지엄에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양의 유물이나 중국의 유적이 더 오래되고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적고 그 중에서도 신라의 고분 유물은 정밀성, 보존성, 그리고 층위 분석이라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땅에 세계가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화려한 말가춤 장식, 그리고 페르시아계 유리잔 하나. 이 물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장신구나 부장품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바로 신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던 문명의 흐름 속에 존재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시의 신라는 실크로드의 끝자락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신라의 무덤까지 흘러온 흔적들. 바로 그 유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은 원료 분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구슬은 로마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 시리아나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는 이란 고원의 사산왕조 시대 유리 제작 기법과 일치합니다. 하버드대 고고학자 윌리엄 해리스는 2002년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은 단순한 교역품이 아니다. 그것은 동서 문명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실물 증거다. 우리가 동서 문명의 교류를 떠올릴 때 보통은 당나라 혹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행렬을 생각하지만 해리스 교수의 말처럼 신라는 그 문명의 종착지가 아니라 종합지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 무덤, 이란 북부의 사산 왕조 유적, 몽골 초원의 흉노 고분에서 발견되는 말장식과 금속 가공 기법, 이 모든 것들이 경주의 황금 문화와 연결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이것은 문화의 수입이 아닌 문명의 재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신라는 단순히 외부 물품을 받아들인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입된 기술과 양식을 신라인 고유의 감성과 정신으로 융합시켜 황남대총의 금관처럼 전혀 새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서도 신라식 토기와 동일한 계통의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고, 백제와 고구려 유물과 비교했을 때 신라의 부장 문화가 가장 넓은 범위의 교류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고고학자 나카무라 타카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의 국제성은 놀라운 수준이다. 금속, 유리, 직물, 심지어 장례 방식까지 유라시아 전역과 유사성을 보인다. 고대 한국은 문화 종속이 아닌 문화 창조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세계학자들이 신라 유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내부의 평가보다 훨씬 높고 진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옛 유물로 보지만, 그들은 신라의 유물을 통해 고대 문명의 흐름, 기술의 이동, 심지어 민족의 이동 경로까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즉, 신라의 유물은 단순한 왕의 무덤에서 나온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문명사를 잇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자 그 중심축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신라의 유물은 화려함이나 고유한 조형성뿐 아니라 세계학계가 신뢰하는 고고학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이 단지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신라의 유물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교토대학, 미국 하버드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등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신라 고분의 정밀도와 학문적 가치를 주목하며 공동조사를 제안하거나 연구 자료를 참고해왔습니다. 2008년 한 러 국제 고고학 세미나에서 러시아 국립박물관의 드미트리 리아노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의 무덤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밀하게 축조된 사례 중 하나이며, 부장품의 조합과 층위가 연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그의 말처럼 신라 고분은 무덤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층위 정보와 유물 배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 고고학자들에게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많은 고대 유적들이 전쟁, 약탈,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되거나 교란된 반면,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봉분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의 보관함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고학자 리처드 덩컨 교수는 2014년 논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라의 고분은 발굴 보고서만 정독해도 해당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징을 그릴 수 있을 정도다. 이 정도의 고고학적 정합성을 가진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그래서 세계학자들은 신라 유물의 연대를 논문의 단골로 인용합니다. 흉노나 스키타이, 사르마트 유적의 말가춤이나 금제 장신구가 출토될 때 신라 황남대총 5세기 형식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학문적 인용이 아닙니다. 신라가 세계 고대사 연구에서 기준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민족의 옛 기록이 정확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 땅의 유적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연구해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신라의 황금은 무엇을 증명했는가? 그것은 단지 권위나 부의 상징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였고, 세계가 참고하는 역사의 척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유물은 세계를 잇는 달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자존을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세계의 학자들은 신라의 유물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실에 놀라고 있는가? 천마총의 유리구슬 하나, 황남대총의 금관 하나, 대릉원의 흙 속에서 나온 말 한 장 하나가 세계 문명사의 지도를 바꾸는 데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옛 물건으로 여긴 채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사를 거치며 그 자긍심이 흔들리고 우리 것보다 남의 것을 더 높게 보는 인식이 굳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유물은 그저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학문이 참고하는 척도이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지녔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러시아의 고고학자 안드레이 쿠즈네초프는 2021년 국제 고고학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의 고분 유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과서다. 우리는 그 유물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시간대를 교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고대사 연구의 중심지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신라 유물의 위상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되기도 하니까요. 신라의 황금은 단지 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위한 것이었고 문명을 위한 것이었으며,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유물을 가진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그 유물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그 자긍심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973년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황금보검. 그 이국적인 세공과 유라시아산 보석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가 한반도의 나라가 아니라 대륙을 건너온 문명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주는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왜 세계의 학자들은 신라 유물을 기준 삼아 자신들의 유물 연대를 추정할까요? 왜 신라의 작은 무덤이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잊혀진 민족의 기억을 꺼내고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자긍심을 다시 일으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